3월 14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WHO가 코로나19 국제적 비상사태 종료 선언을 위한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웨드부시는 3월 FOMC에서 깜짝 쇼는 없을 것이라며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에서 1.7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푸틴과의 통화에서 즉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14일부터 18일까지 주식 거래를 계속 중단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내용가스 생산이 급감하며 반도체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발 식량 위기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업국에서는 수출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정학적 리스크 저점에서는 매도가 아닌 매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개장초 시장은 반등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날 미국과 EU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서면서 반등의 기세는 꺾였습니다.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여기에 또 서방의 움직임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여파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엔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죠. 저희와 함께 힘든 시장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반등의 기대를 보였던 금요일 시장 낙폭을 키우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 5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0.69% 빠지면서 32,94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2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2.18% 큰 폭으로 급락을 하면서 12,843선을 기록을 했고요. S&P 500 지수의 경우 11개 업종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수 역시 1.3% 빠지면서 4,204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제약이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WTI의 경우에 2.9% 오르면서 109달러, 110달러 선에서 움직였고요. 브렌트유 역시 2.83%, 3%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112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의 주간 상승률이 이렇게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살펴보면 2%대에서 움직였는데요. 현재 0.6% 소폭 하락을 하면서 지금 2%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 정강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3월 11일 금요일 미증시 특징주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종목도 상승한 종목이 없는데요. 지난 한 주 내내 기술주 낙폭이 컸던 만큼 금요일 장에서도 기술주의 약세가 확인됐습니다. 우선 아마존 약보합 보이면서 2,910달러 선에 마감해서 다른 기술주보다는 낙폭이 작았습니다. 더치은행은 아마존에 대해 이날 처음으로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애플이 2% 넘게 빠지면서 154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1.37% 밀려서 280달러 선에 끝났습니다.
한편 유럽과 영국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2018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협력하자는 밀약을 맺은 점에 대해 단독점 수사에 나섰습니다. 구글이 금요일장에서 2% 가까이 빠지면서 2,597달러 선에 마감했고 메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18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메타가 인스타그램 등에서 러시아와 관련한 헤이트 스피치 규정을 완화하자 인스타그램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날 메타는 3% 넘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테슬라는 전장 대비 4.95% 떨어지면서 800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이어서 넷플릭스와 엔비디아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죠. 둘 모두 빠졌는데요. 넷플릭스가 4% 넘게 빠지면서 이날 장에서 340달러 선에 마감했고 엔비디아가 2.4% 빠지면서 22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속스 ETF 2% 빠졌고요. 기술주 중심의 QQQ ETF 또한 324달러 선에 부진한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개별 특징주 10종목도 바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실적 전망이 예상에 하회하면서 리비안의 주가가 이날 장에서 크게 빠졌습니다. 올해 2만 5,000대만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을 잡았는데요. 52주 신저가를 보여준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7% 넘게 빠지면서 3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오라클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매출은 105억 1천만 달러로 예상에 부합했고 조정 EPS는 1.13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오라클 이날 장에서 1.5% 상승해주면서 7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 더치은행이 로블록스에 대해 목표가 6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39달러이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45% 정도의 상승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온라인 게임 시장 초기 리더격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더치은행은 우버에 대해서도 50달러의 목표가와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장 선점성과 현재 주가보다 저평가 상태라는 게 은행의 평가입니다. 다음으로는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 러시아 판매 중단이 지속되면 한 달에 5천만 달러 정도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금요일장에서는 2% 상승 마감하면서 226달러의 주가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이자입니다. 화이자는 아레나 파마슈티컬스 인수 합병을 성공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67억 달러 규모의 큰 인수인데요. 이 소식에 화이자 금요일장에서는 2%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백신주 가운데 노바백스는 6%가 넘는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7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장에서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모았죠. 금요일장에서 발표된 3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또한 59.7로 월가의 예상을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이후 가장 약한 수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비재 종목들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 나이키는 2% 빠지면서 금요일장에서 122달러 선에 마감했고 스타벅스는 8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금요일에 디디 글로벌이 홍콩 증시 상장을 연기한다고 밝히면서 44% 급락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 관련 규정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사안들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금요일장에서 다른 중국 기업들도 낙폭이 큽니다. 대체로 10%대 빠졌고요. 이는 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중국 바이오 제약사 베이진 등을 5개사를 상장 폐지 위험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소식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날 장에서 알리바바가 6% 급락했고요. 그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서울 휘발유 가격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금요일장 국제 유가 또한 계속 고공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지난주 3일 동안 15억 달러를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에 투자했습니다. 이로써 총 6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주가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보합 보이면서 57달러 선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증시 특징주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최근 곡물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과 함께 이 농산물과 금속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두 선물 가격부터 살펴볼까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 남미 지역 가뭄도 대두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남미 지역 농산물 작황 부진까지 겹치면서 이 최근 대두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70% 급등했습니다. 다만 금요일장에서는 0.6% 정도가 떨어지면서 부실당 1,676센트에서 이렇게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원면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원면은 지난 2월에 126센트라는 최고점을 찍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116센트까지 떨어지더니 지난 금요일에는 3.5% 상승하며 파운드당 121센트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네, 코코아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코코아 가격은 3주간의 최고점으로 올랐습니다. 코로나 완화와 함께 초콜릿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다만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2.38% 하락하면서 톤당 2,580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귀리 가격인데요. 1% 가까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또 커피 가격도 살펴보면 1% 정도가 떨어지면서 222센트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또 설탕은 0.7% 오르면서 파운드당 19센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옥수수와 소맥, 굉장히 중요한 곡물들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옥수수 수출량의 13%를 우크라이나가, 또 2%를 러시아가 맡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현재 전 세계 옥수수 수출량의 19% 출하량이 차단된 상황이고요. 지난 금요일장 옥수수 가격은 0.9% 상승하며 부실당 762센트에 거래되었습니다. 국제 소매 가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4일보다 17%가 상승했고요. 또 1년 전과 비교하면 60% 넘게 올랐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소맥 수출량의 19%를, 또 우크라이나는 8%를 차지하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교전으로 흑해 항구가 폐쇄된 상황입니다. 외신에서는 흑해 지역에서의 수출이 봄까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소맥 가격은 1.7% 오르면서 부실당 1,106달러 센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금속 원자재 가격도 기존의 상승세에서 더 가파른 상승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니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작의 필수인데요. 우선 러시아의 니켈 생산 비중이 9.3%입니다. 또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등 다른 자원부국들도 니켈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니켈 가격은 지난 7일 하루에만 60% 넘게 올랐고요. 다음 날인 8일에도 100% 이상 급등했습니다. 다만 금요일장에서는 소폭 하락하면서 톤당 48,226달러 선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아연입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톤당 3,83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구리 살펴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 구리 가격은 소폭 상승하면서 톤당 1,145달러 선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주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러시아의 세계 주석 생산 비중은 1.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장의 주석은 2.8% 크게 올랐습니다. 톤당 44,250센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알루미늄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알루미늄의 5.4%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장 알루미늄은 1.7% 하락하면서 톤당 3,472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납 살펴보겠습니다. 1.6% 정도 하락하면서 톤당 2,36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금 가격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3년 만에 연준이 또 코로나 이후로는 처음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 주 FOMC 회의를 주시한 가운데 이 금 가격은 금요일장에 0.7% 정도 하락했고요. 1,982달러 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악화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다시 부추길 수도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0.3% 떨어지면서 26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과 금속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In the metals quadrant, taking a look at the April gold futures contract. Strong week for gold. It's now up 5 of the last 6 weeks. Now today gold finished negative, but it bounced back almost 1.5% from the lows as equities fell throughout the day, finishing down about 0.75% The high today was above 2000, 2004 even. That was up a little bit less than 0.2%. On the lows, we were all the way down at 1960.60. That was down almost 2%. As I mentioned, we recovered a lot of that to finish down about 0.75 point on the day. Gold did finish positive on the week, but it pulled back over 4% from the highs. And those highs this week
happened to be just short of the record highs from August of 2020, not far from those record highs at all. Now, this could be a weekend trade where many investors cover gains that they have in long positions and lock in these profits over the weekend. Given the volatile geopolitical situations going on in the world, you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It could really surprise a position that you have on over the weekend. So traders sometimes cover those and then reestablish them on Monday. We won't know until Monday if that's the case. That would be kind of the proving factor of it. You watch open interest and you watch what happens on Monday versus what happened today. And again, the bounce off of the bottom could be an indicator of that as well, that bounce that we got during today's session. Also, we had some dollar strength. Now, recently, the dollar and gold have been moving up together in a flight to safety situation, but the dollar had a very strong day and a very strong week, and it could have pulled a little bit of the luster off of the gold because their normal relationship is inverse. Again, that hasn't been happening because they've both been part of flight to safety, but it could be part of the reason that gold finished the day negative today.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죠. 자, 미국 연준이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빠른 긴축 속도가 우려된다. 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3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59.7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란 핵 협상이 아쉽게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 자, 이것도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볼 수 있겠죠. 돌아와서 FOMC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다양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는데요. 연준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15일에서 16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이미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5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등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칼 스미스는 연준의 금리 인상은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적어도 앞으로 몇 달은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방이 뚜렷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공격적인 통화 정책은 현재 상황에서 위험하다고도 전했습니다. 행여 경기 침체라도 닥친다면 금리 인상을 되돌려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원자재의 상승세에 더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마당에 연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일단 계획대로 금리 인상을 시작할 모양새긴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삐 풀린 물가를 잡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FOMC 회의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현지 시간 15일에서 16일 진행될 예정인데 과연 연준이 어떤 결정이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이어서 CNBC 헤드라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금리 인상과 또 오랜만에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전 연준 부의장이죠. 제가 알기로는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이제 부의장을 맡았던 인물인데 금리 인상이 신중히 이뤄져 나가야 된다. 조금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또 WHO가 코로나 국제적 비상사태 종료 선언 조건을 검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이 섞인 신종 델타 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 전 부의장 어떤 발언을 내놨습니까? 네, 로저 퍼거슨 전 연준 부의장이 현재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한다. 아주 신중하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기존에 시사한 대로 금리를 정상화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최근 미증시에서는 변동성 지수가 30선을 웃돌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약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퍼거슨 부의장은 변동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곧 9%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어려운 결정이긴 하지만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전쟁으로 인해서 향후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로저 퍼거슨과 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들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업 이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5곳이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 연이은 주가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의 규제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 엑시덴탈 페트롤리움 주식을 15억 달러 추가 매수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45억 달러를 매수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지분이 거의 12%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JP 모간이 쉐브론의 주가가 최근 고평가되었다.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에너지 섹터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정유사들의 비중을 좀 줄일 필요도 있다. 자, 이렇게 평가를 내놨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위기에 처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일부를 상장 폐지 명단에 올렸습니다. 회계 감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오는 29일까지 상장 유지 자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은 2020년 말에 자국의 회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기업들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하도록 규정한 외국회사 문책법을 도입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 감독권을 둘러싼 중국 정부와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외국에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대못을 박은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회계 자료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중국 기업들이 퇴출당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나스닥에 상장된 90개 중국 기업들의 주가를 반영하는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는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알리바바가 8% 가까이 떨어졌고요. 징둥닷컴이 15%, 니오가 12%, 디디추싱이 11%, 샤오펑이 9%, 그리고 바이두도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이 모두 끝나는 2024년 무렵부터 중국 기업들이 무더기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에 큰 혼란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알리바바, 바이두, 징둥닷컴 등 많은 대형주들이 중국의 영향권인 홍콩 증시에 추가 상장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서서히 발을 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연이은 하락세를 겪고 있는 만큼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켓워치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양한 전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미국의 GDP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경기 침체 위험이 20에서 35% 가까이 달한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유가가 125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고금리 회사채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경고판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즈니도 이제 러시아 보이콧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모든 사업을 즉시 중단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이제 미국의 GDP 전망치 어떻게 하향 조정됐습니까? 네,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7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원자재에 대한 소비자 가격 전가 추정치를 고려한다면 휘발유와 식품 가격이 실질 가처분 소득의 0.7%가량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미국 경제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하향 조정한 전망치조차도 너무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장 예측 위험이 앞으로도 크게 기울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경기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은 20%에서 35% 사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의 향방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GDP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ETF 시장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혜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현재 시각 11일장에서 안티캐시우드와 휘발유 관련 ETF는 상승했는데요. 반면 중국 기업과 블록체인 기업은 하락했습니다. 먼저 안티캐시우드 ETF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기술주는 크게 내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18%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기술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캐시오드의 아크이노베이션 ETF도 내렸습니다. 약 6.65%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상위 보유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약 5%, 텔라도켈스는 약 9%, 줌은 약 5% 내렸습니다. 아크이노베이션 ETF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이를 역으로 따라가는 안티캐시오드 ETF는 반면 올랐는데요. 티커명 SARK인 터틀캐피탈 쇼트 이노베이션 ETF 살펴보겠습니다. 터틀 택티컬 매니지먼트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6.65%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휘발유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유가를 비롯해 에너지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휘발유 현물 가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한 달간 약 20% 급등했습니다. 지난 5거래일간 약 6% 빠지면서 상승세가 좀 주춤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금요일장에서는 4.37%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물 외에도 선물 역시 모두 우상향 곡선 그렸는데요.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오르자 관련 ETF도 같이 상승했습니다. 티커명 UGA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가솔린 LP 살펴보겠습니다.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휘발유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4.30%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기업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 금요일장에서도 급락했는데요.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뉴욕 증시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 기업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5개 회사를 외국회사 책임법 적용 대상 리스트에 올린 건데요. 해당 발표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국에 상장된 홍콩 주식들이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형성됐습니다. 따라서 관련 주식들은 급락했는데요. 바이두는 목요일장에서 약 6% 빠진 바 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외에도 알리바바는 약 6%, 징둥닷컴은 약 8% 밀렸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따라가는 ETF도 우하향 곡선 그렸는데요. 티커명 PGJ인 인베스코 골든드래곤 차이나 ETF 살펴보겠습니다.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9.99%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블록체인 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은 크게 밀렸습니다. 가상화폐 채굴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9.13% 밀리고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외에도 코인베이스는 7.46%, 라이엇 블록체인은 8.30% 빠졌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날 4만 달러 아래서 움직인 바 있는데요. 이렇게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약세 보이자 관련 ETF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티커명 BKCH인 글로벌X 블록체인 ETF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의 글로벌X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장에서 7.76%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와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업계는 단일 종목 ETF의 상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일 종목 ETF는 종목 한 개 가격을 따라가는 ETF인데요. 주식과는 달리 해당 종목의 배수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또 가격을 역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거래되는 ETF 중 단일 종목을 따라가는 ETF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디렉시온과 AXS 인베스트먼트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해당 운용사가 어떤 ETF의 승인을 요청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렉시온에서 신청한 내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디렉시온은 레버리지 ETF로 유명한 투자 운용사인데요. 서학개 및 순매수 종목에도 자주 이름을 올리는 TECL과 속슬 ETF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디렉시온이 신청한 ETF는 아마존, 메타, 알파벳, 엔비디아 등 성장주 8개를 각각 따라가게 되는데요. 해당 개별 주식을 역으로 따라가는 ETF 8개, 2배로 따라가는 ETF 8개, 그리고 2배를 역으로 따라가는 ETF 8개, 이렇게 해서 총 24개 단일 종목 ETF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AXS 인베스트먼트는 총 18개 단일 종목 ETF를 신청했는데요.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기술주를 비롯해서 코노코필립스, 나이키 등 개별 주식 9개를 따라가게 됩니다. AX 인베스트먼트가 준비하는 ETF들은 앞서 언급한 개별 주식들을 2배로 추종하고요. 또 2배로 역추종하는 ETF들입니다. 단일 종목 ETF가 과연 미 증권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